그는 이 긴 편지를 봉함하고는 우송하지는 않았다. 이때 긴급 뉴스가 윈스턴에게 도착한 것이다. 그것은 수상이 윈스턴은 여단이 아니라 대대를 맡을 것이라는 메모를 프렌치에게 보냈다는 것을 프렌치가 런던에서 윈스턴에게 전화로 알려준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12월 15일에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5, 6 여단장이 될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12월 16일 애셔 경이 클레멘타인의 마음을 크게 혼란시킬 교뇌를 클레멘타인에게 피력했었다. 또 이날 오후에 찰스 현트 경이 하원에서 함축성이 있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은 윈스턴의 적들의 적대감과 악의를 노출시켰다. 이 질문에 대해서 육군성 차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나의 존경하는 용감한 친구에게 보병 여단이 맡겨질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클레멘타인도 이 질문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에서 그녀는 일반적인 이야기와 애셔 경과의 대화의 일부를 적었다. 어제 식당에서 프랑스에서 막 온 애셔 경을 만났어요. 그분 말씀이 당신이 마치 소년처럼 보였고 얼굴의 주름살도 다 없어졌다는군요. 그분은 당신의 여단 문제에 대해서 소동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 당신이 처음에 대대를 맡고 그 다음에 여단을 맡으면 소동이 2번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그분에게 지적했어요. 당신은 더글러스 헤이그라는 분을 아세요? 그분은 당신의 여단장 임명에 동의했었어요. 그는 우수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냉정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클레멘타인은 다음과 같이 편지를 끝맺었다. 랜돌프는 매일 당신에 대해서 묻고 또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나 이날 오후 클레멘타인은 에디마시를 만났다. 클레멘타인은 그의 말을 듣고 윈스턴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저는 당신의 여단장 임명이 아주 확정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에디마시의 말은 존 프렌치 경의 소환이 당신의 개인적인 운명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을 서스펜스와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당신이 없는 4주간은 저에게는 4년처럼 느껴져요. 당신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당신에 대한 야망은 갖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저한테 돌아와 주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날 저녁에 법무부 차관인 스미드가 클레멘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프랑스에 가서 윈스턴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클레멘타인은 또한 윈스턴이 약속된 여단장직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12월 15일자 편지를 받았다. 12월 18일 금요일 새벽 1시에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에게 세 번째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는 클레멘타인이 실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순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편지였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저녁 늦게
스미더로부터 그가 내일 당신을 보러 간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에게 맛있는 것들을 보내고 싶었으나 가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사랑뿐이에요. 여단장직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다는 당신의 편지를 받았어요. 헤이그가 나중에 여단장 자리를 줄 것으로 믿어요. 당신은 11일 오후에 쓴 편지 2통을 왕의 사자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슬프고 불확실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쓴 2번째 편지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마세요. 수상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놀랐다고 말해야 되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얼마 동안 대대를 맡은 후 수상은 헤이그에게 여단을 맡기라고 부탁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군요. 당신이 그 훌륭한 척탄병들과 그 엄격한 대령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자랑스러워요. 존 프렌치 경이 짐을 챙기고 작별을 하기 위해 총사령부로 돌아왔을 때 그는 수상과의 대화 전모를 윈스턴에게 알려주었고 수상의 메모도 보여주었다. 특히 이 메모 중 마지막 문장인 아마 그에게는 대대를 맡겨도 좋을지 모르겠소 라는 말은 윈스턴에게 큰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윈스턴은 지난 일들을 회상해 보았다. 윈스턴이 해군성을 떠날 때 에스퀴드는 윈스턴이 프랑스에 가는 경우에는 여단을 줄 것이라고 제의한 바 있었다. 이제 윈스턴은 이 변화된 상황에서 대대장직을 수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했다. 그는 불안하고 우울했다. 그는 자신이 쉽게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우울한 순간에도 한 가닥 밝은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척탄병 부대로 항상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윈스턴은 그 전날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2통 썼는데 이 편지들은 다 소각시키라고 부탁했다. 클레멘타인은 이 부탁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들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 처칠은 더글러스 헤이그 경과 첫 번째 인터뷰를 했다. 헤이그 경은 처칠을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다. 이 대화의 과정에서 헤이그 경은 윈스턴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약했다. 윈스턴은 대대에 배속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맥스 에이트킨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해 들어갔다. 이 집에서 맥스 경은 캐나다인으로서 전선을 목격하고 있었으며 이 집에서 2 사람의 일생 동안 계속될 우정이 굳어졌다. 프렌치가 영국으로 떠날 때 윈스턴은 총사령부에 있었다. 존 프렌치 경은 많은 장군들과 그 밖의 사령관들을 본 후에 처칠을 불러서 나의 마지막 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는 것이 적당한 일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총사령부를 떠났다. 윈스턴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본국에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도착한 윈스턴은 수상을 방문했다. 편안한 면접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2 가족들이 살고 있는 크로멜 로드에 있는 집에서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작년에 있었던 슬픈 실망과 눈앞에 어렴풋이 보이는 불안도 식구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그 기쁨을 망쳐 놓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윈스턴의 휴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짧았다. 그는 금요일에 집에 와서 그 다음 월요일에 프랑스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자신의 정치적 친구들을 몇몇 찾아보았다. 그리고 클레멘타인과 윈스턴은 이 기간 동안에 흉금을 털어놓고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